네, 독립기념일은 이제 네.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소설이 사실주의 소설이죠? 현실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한 게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네네. 어찌 그래서- 보면 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판타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편하게 읽었습니다. 그 작가가 리처드 포드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미국 분이시고요. 만 77세. 영문학을 전공하셨고요. 로스쿨도 잠깐 다니셨고요. 그다음에 소설 작업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잡지 편집자, 대학 강사, 스포츠 기자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업이 이 책의 주인공 프랭클과 그죠? 좀 유사한 점이 있네요. 네네. 그 2018년에 네.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8년도에 우리나라 박경리 문학상에 이렇게 선정되셔가지고 출판 기념회차 한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과 리처드 포드의 공통점이라 하면 소설이 길다. 길다. 인터뷰를 읽어보니 이제 주제가 가족, 평범함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립기념일도 그 범주 안에 드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네.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시간적으로는 4일 정도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모아놨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플랭크 베스컴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귀고 있는 여자 이제 셀리와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지금은 이혼한 상태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전처 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어떤 대화 장면이라든지 그 아들 폴과의 어떤 독립기념일 주간을 맞아서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공간의 이동이 참 많아요.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서 그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플랭크는 그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편 소설집을 펴낸 적도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는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를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요. 아들을 만나서 독립기념일 주간에 이제 여행을 하게 돼서 플랭크가 굉장히 좀 들떠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15세 정도 된 사춘기 소년인데요. 15세면 우리나라의 중2, 3. 그죠? 네, 예. 제일 무서운 시기죠. 예, 처음 여행 출발부터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계속 아빠는 어떻게든 좀 아들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데 아들이 계속 이제 아빠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죠. 예, 건드리고 더 이제 아빠가 신경 쓰는 이유는 얘가 이제 절도죄로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게 성인용품 그죠. 절도죄죠. 네.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립기념일 다음 날. 아빠는 여행을 통해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이제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문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아빠가 네. 아들에게 꼭 읽어오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 신뢰 독립선언문. 그렇죠. 이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폴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요 두 책에 담겨 있지 그런 않나.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설이 미국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참 미국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주는 그 이질감도 있었고 반면에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쵸. 네. 동질감도 같이 느꼈거든요. 네. 선생님은 미국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인종에 관한 문제들, 네. 폭력의 양상들. 네. 우리하고는 좀 폭력의 질과 결이 좀 많이 틀리잖아요. 부동산 업자인데 각 가정을 이렇게 쭉쭉 둘러보잖아요. 네. 그 묘사되는 가정의 모습들이 아, 미국 가정은 이렇구나라는 좀 이질감을 느꼈어요. 네.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백인 중산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아하. 예. 그리고 미국이라면은 우리 지금의 자본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주인공의 직업이 정말 미국답다. 음흠. 프랭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플랭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뭐 중개인을 만난다면 저는 굉장히 행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믿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전처 앤이라든지 폴과의 대화라든지 이제 만나고 있는 셀리와의 관계라든지 보면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한국 남자들하고 또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감정 표현이 참 네네. 서툴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뭐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페르소나가 더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 유대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못 느끼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좀 더 친절하고 좀 자기가 조금 더 유능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존재의 시기는 플랭크가 큰아들의 죽음과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당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자기만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크게 뭐 정서적인 어떤 교감이나 감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쏟지 않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냥 적당히 자기 일 하면서 그냥 골치 아픈 일은 그냥 흘려보내고 거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일종의 보호장치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존재의 시기는 치유의 시간일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네. 네. 그 사람이 더 바닥을 치지 않고 조금 더 힘을 얻기 위한 필요한 휴식 시간일 수도 있죠. 아들의 죽음이 네. 이 가족 모두에게 상흔으로 이렇게 깊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일을 이렇게 겪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서로 말하는 걸 꺼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족들 역시 그러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나름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려고 혹은 또 극복하려고 애를 써온 게 아닌가. 근데 그 방법이 서로에게는 더 멀어지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그 집에 어떤 강아지가 또 그렇죠. 그죠. 강아지에 대한 어떤 상실에 이런 폴은 이제 그런 모든 걸 끌어안고 있잖아. 그런 상실에 대한 애도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낸 부부가 결국은 이제 맞죠.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얘기를 하면 계속 상처들을 맞아요. 긁어내다 보니 각자 길로 가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프랭클과 앤 관계도 그와 좀 비슷한 양상이지 않았을까. 정말, 같이 있는 동안은 그 과거의 어떤 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으니까. 프랭클이 네. 존재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네. 폴은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폴이 그 뭐 형의 죽음, 강아지의 죽음, 그러니까 또 부모 이혼까지. 또 새아버지와의 관계, 맞아. 어린 나이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이제 안쓰러워 보이고 그 사고 당하는 장면까지 맞아요. 저는 좀 폴이 제일 짠했어요. 근데 폴이 그 사춘기 아이의 어떤 보일 수 있는 네. 사악한 행동도 극단의 모습을. 섭섭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한대 정말 때려주고 싶은 혹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하는데요. 폴이 불쑥불쑥 이렇게 내뱉는 말들을 보면 굉장히 영민한 친구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빠보다 더 감정에, 자기 감정에 솔직하죠. 안타깝게 이제 부모의 이혼까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될지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도 패배자라고 여기는 것 같고, 이제 아빠와의 대화에서 보면 자기도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또 아빠는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또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되새겨보면 그게 결국 플랭크 자신에게 하는 말. 폴이나 그 아빠나 지금 똑같이 지금 상실에 대한 상처를 좀 극복하려고 나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 존재의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렇죠. 항상 게 어떤 표준적인 잣대로 끌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랭크가 네. 아들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주다가 본인이 깨닫는 게 있어요. 네. 뭐죠? 폴이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야 라고 하지만 뭔가 좀 그죠, 비어있는 말 같잖아요. 네. 이제 프랭크가 그럽니다. 아들에게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을 뿐, 뭐가 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만 갖고 있구나. 아빠가 이제 내 아들이 나보다 낫구나. 믿고 기다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빠랑 대화 중에 굉장히 슬픈 대목이 있었습니다. 폴이 아빠에게 여행 가는 도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혹시 차라리 다운증후군이나 아니면 그저 그런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가 내 자식이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으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폴도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빠를 위로하는 말도 합니다. 네. 혹시 당신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돌하게 아이가 그걸 느끼는 것 같아. 아빠 차라리 그 재미없는 부동산 중개 일을 때려치우고 예전에 하던 그 작가 일이나 하시죠? 뭐 이런 식의. 플랭크가 작가로서 일할 때가 본인도 행복했고 아마 가족들이 보기에도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부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죠. 어부는 플랭크 엄마가 재혼한 남편의 아들입니다. 근데 둘은 어릴 때 같이 자랍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긴 모양이에요. 폴이 사고 당하는 장면에서 갑작스럽게 만났는데 거의 15년 만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죠. 프랭크는. 어부가 사고 현장에서 당황해 있는 이제 플랭크를 폴이 병원에 이송되는 동안 병원까지 같이 있어주죠. 네. 정말 어찌 보면 가족같이, 형제같이 힘이 되어줍니다. 형제잖아요. 그죠. 어부는 플랭크의 엄마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좋고 같이 자란 경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랭크는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자신인지 그죠, 못 그죠.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자기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혹시 그 엄마의 재혼이 네. 이 프랭크에게는 큰 상처나 상흔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저는 했었거든요. 어린 시절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단절돼 있는 느낌. 딱 이렇게 블랙아웃된 느낌이 네네, 그쵸, 있더라고요. 그쵸. 어부는 이제 공동체 연속성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프랭크는 네.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감을 회의적이죠. 느끼지 네네. 못하더라고요. 네네. 어부는 이게 유대인으로 나옵니다. 또 민족적인 특성상 집단 공동체에 대한 네네. 그런 유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부도 본인의 어떤 뿌리를 찾기 위해서 또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랭크는 그런 건 없다. 그냥 환상이야. 공동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고 보면 프랭클이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뭐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표현하거든요. 네네. 네. 심지어 그 공동체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구매력에 좌우된다라고. 부동산 업자 그죠. 같네요. 네. 이 말이 조금 충격이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소속되냐 안 되냐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부와 플랭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엄마가 같다. 그렇죠. 네.
현대인들이 겪는 어떤 소속감의 부재, 그다음에 정서적 소외가 아닐까. 그 어부 나름대로 이런 정서적인 연결감을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에너지가 쏠려 있잖아요. 근데 플랭크는 이미 이제 단절된 상태고 결국은 두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은 같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폴도 같은 거죠. 폴도 자기 또래들하고도 잘, 그지, 못 섞이고, 그죠? 부모의 어떤 이혼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입장이라서 가족 공동체도 어찌 보면 해체됐다고 볼 수 됐고. 있죠. 네. 거기서 느낀 어떤 정서적 단절감 때문에 이런 방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리하고 베스컴의 관계. 둘이는 이제 연인이면서도 서로의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특히 프랭크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아서 생기는 거리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건 아마 전처 N하고도 반복됐던 문제 같아요. N이 당신은 한 번도 옆에 있었던 적이 없었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외로워. 말만 들어도 외로워요. 그죠? 셀리가 표현하는 플랭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많고 신중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애매한 사람이다. 이게 신중하고 유연하고 생각이 많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연인 관계에서 보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렇죠. 그죠? 감정과 이성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이성만 쓰다 보면 네. 이 참 감정적으로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네. 남녀의 어떤 그런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플랭크는 본인이 이미 큰 상처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 숨기는 일찍 철든 아이일 수도 있었고요. 어떤 큰아들의 죽음이라든지 이혼으로 받은 상처라든지 이혼 후에도 그 전처랑 아이 문제 때문에 자주 만나고 연락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셀리한테도 굉장히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다른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방해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오히려.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한다고,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 그쵸. 서로 사랑하면 네. 말이 아닌 필요 없죠. 도감 영역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재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셀리나 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거리두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좀 외로움을, 공허함을 느끼지 않나. 평생을 프랭클은 존재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제목처럼 독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플랭크는 이걸 독립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진정한 독립이야. 고립인데 독립으로 그죠? 착각하는 네, 거죠.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프랭클이 지금까지 이제 존재의 시기를 좀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네네. 이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나는 새하얀 하늘 아래 오후의 열기를 느끼며 군중 속으로 천천히 만족스러운 걸음을 떼기 시작한다. 트럼펫 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당기고 치고 흔드는 것이 느껴진다.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네. 그전에는 플랭크가 심장이 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독립이 그 사람들과 유대 관계에서 내가 쟁취해야 될 것이 독립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독립기념일이 네. 선생님에게는 어떤 책이었나요? 느닷없는 선물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존재를 모르던 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추천했나요? 추천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 연결감 이게 이제 사람을 살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니체의 철학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도 필연적이다. 그 연결성, 그 문제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플랭크 주변에
그 모든 인물들 필연적이고 음. 어떤 것도 우연도 없고 없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플랭크에게 굉장히 소중한 삶을 이루는 구성인 거죠. 삶을 긍정하라라는 그 구랑 이 플랭크가 마지막에 이제 군중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됐습니다. 소설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 삶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또 반가웠던 부분이 본인이 썼던 그 책 이야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주 젊을 때 썼던 맞아.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책은 그 사람들의 그 얼어붙은 내면을 깨는 도끼여야 된다라는 카프카네요. 그렇죠. 네. 예. 리차드 코드의 독립기념일을 도미정 선생님과 같이 읽어봤습니다.